더 카메라 스쿨 포토샵 기초반, 이번 시간에는 파노라마 사진과 HDR 사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넓은 뷰를 만났을 때 우리가 가진 카메라 화각이 그것을 한 번에 다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파노라마 사진은 좌우로 길게 촬영된 사진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한 번에 그렇게 넓은 화각을 담아낼 수 없을 때 우리가 그거를 한 번에 담아낼 수 있는 방법은요, 찰칵, 찰칵, 찰칵 여러 번에 나누어서 촬영을 한 후에 그것을 디지털로 합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 포토샵에서는 자동으로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걸 지금 한번 예시 사진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시 사진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이 세 장의 사진, left, mid, right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놨는데요. 자, 보시면은 자, 처음에 찍힌 사진, 그리고 두 번째 찍힌 사진, 세 번째 이렇게 돌아가면서 착착착 촬영된 사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되겠네요. 이 세 개의 사진들을 제가 가진 카메라로 하나의 앵글로 담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미지가 겹치게 촬영을 하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살짝 뿔 모양이 여기서 보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 뿔 모양의 이미지가 여기서 겹치게. 그래서 약 한 30%는 서로 겹쳐질 수 있는 이미지로 제가 세 장을 찍어 보았습니다. 이 세 장을 합치는 방법은요, 자, 파일에 자동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토 머지라는 항목을 클릭합니다. 자, 뭔가 옆으로 긴 이런 항목들이 마구마구 생겼죠. 자, 소스 파일을 찾아보기 해서 이렇게 세 장의 사진을 동시에 하나 누르시고 Shift 키를 누르셔서 세 개를 선택하셔도 되고, 하나,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하나 이렇게 세 개를 선택하셔도 되겠죠. 확인을 누르시고요. 자, 지금은 자동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누르시면요, 자동으로 포토샵이 이 세 개의 사진이 어디서 겹쳐지는지 선들을 계산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그냥 하나의 사진 같지만 사실 포토샵이 정교하게 이 부분들을 합쳐준 사진입니다. 가장 왼쪽에 있던 사진, 중앙에 있던 사진, 그리고 오른쪽에 있던 사진입니다. 자, 그러면은 카메라가 만든 이 겹쳐지는 부위가 얼마나 정교한지 한번 들어가서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핏 육안으로 봐서는 어떤 사진과 어떤 사진이 어떻게 연결됐는지 연결점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레이어를 끄게 되면 이런 정교한 나무들조차도 지금 상당히 자연스럽게 이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합쳐진 레이어를요, 이제는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줘야겠죠. 자,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르기 툴을 선택하셔서요, 자, 위에서 아래로 필요 없는 부분까지 제거해 주시고요. 자, 오른쪽에도 살짝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확대하셔서 모자란 부분 없이, 그리고 안에도 좌측도 줄여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오려주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사진이 살짝 기준점이 여기라면은 왼쪽으로 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를 때 자르기 도구의 코너 쪽에 가시면 마우스가 기역자, 니은자로 꺾이는 모양이 됩니다. 이때 클릭하셔서 좌우로 돌려주시면 사진의 기울기가
변하게 되죠. 네. 이렇게 살짝 저는 기울인 상태에서 엔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곧게 선들이 뻗어 있는 그런 긴 파노라마 사진이 한 장 완성되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네, 가까이서 확대해서 봐도 아주 손색이 없을 정도로 지금 훌륭한 파노라마가 완성되었습니다. 상당히 간편하고 빠르죠? 하나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요, 조금 어려운 파노라마입니다. 자, 프라하에 있는 성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관광 렌즈로 한 번에 이 성을 다 담아낼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제가 갈 수 있는 가장 뒷부분까지 가서 최대한 이거를 담아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이 성을 하나를 다 담기 위해서 더 넓은 부분들이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타이트하게 세 장이 만들어졌죠. 이 세 장으로도 과연 만들 수 있을까요? 자, 파일에 자동화 포토 머지로 다시 들어갑니다. 찾아보기에서 이 세 장의 사진들을 선택하여서요,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럼 또 포토샵이 자동으로 이 세 개의 사진을 이어주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가까이서 관광 렌즈를 이용해서 만든 사진은 이런 식으로 약간 완벽하지 않은 사진들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변형, 이미지의 변형에서 원근감을 살려주면 되겠죠. 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세 가지의 레이어들을요, 한번 하나의 레이어로 병합을 시켜보겠습니다. 우선 이 레이어 세 개가 다 지금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얘네를 하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레이어 세 개를 Shift 키를 이용해서 다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은 레이어 연결이 있습니다. 레이어 연결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레이어 연결이 아니군요. 제가 한글 버전은 좀 약해서 레이어 병합 여기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레이어 병합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레이어가 하나의 레이어로 합쳐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Select All, 즉 선택 모두를 잡아주시고요. 편집의 자유 변형 Ctrl T가 약자입니다. 누르신 상태에서 Ctrl 키를 누르시고요. 모서리를 누르시고 늘려줍니다. 굉장히 많이 늘려줘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중간 부위도 올려주고요. 왼쪽도 원근감을 잡기 위해서 최대한 늘려줍니다. 오른쪽도 더 늘려줄게요. 자, 지금 약간 오른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왼쪽 아래 부분을 잡고 내려보고요. 센터를 잡고 다시 중앙 부위로 이동을 하고요. 엄청나게 큰 변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 정도 해서 제가 엔터를 눌러볼게요. 네. 선택 해제 버튼을 누르시면 네, 처음에 보셨던 사진보다 굉장히 곱게 펴져 있는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불안정하죠. 자, 자르기 도구를 이용해서 제가 필요한 부분만 잘라내 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가 전 적당할 것 같네요. 네. 여전히 한 장의 사진으로 찍힌 사진보다는 약간의 왜곡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섬세하게는 네, 전체 선택 Ctrl A, 자유 변형 Ctrl T를 이용해서 부분 조금 더 자유롭게 완성도 있는 원근감을 만들어 주실 수 있겠죠. 한 장에 결코 담을 수 없는 사진이었지만 이렇게 세 장으로 분할해서 촬영함으로써 이렇게
포토샵을 이용해서 한 장으로 담아낼 수 있는 기술이 바로 파노라마 포토 멀지 기능입니다. 자, 이번에는 HDR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HDR은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의 약자로서 사진 한 장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에는 밝지만 바깥에는 어둡지 않습니까? 이게 사진이 가지고 있는 한계치입니다. 나는 이쪽 부분의 노출은 신경 쓸 수 있지만 안과 밖이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바깥의 노출을 위주로 노출을 잡는다면 안에가 너무 밝게 나오기 때문에 밝게 나오는 현상이 만들어지는데요. 자, HDR은 각각의 3장 혹은 2장, 여러 장의 사진을 가지고 바깥쪽을 기준으로 노출을 맞춰서 촬영한 사진, 안쪽을 기준으로 노출을 촬영한 사진, 그 중간 단계 이렇게 3장을 제가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각기 다른 노출 시간값을 가지고 있는 사진을 한 장의 사진으로 합쳐줘서 풍부한 톤을 재현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 우선 한 장만 가져와 볼까요? 자,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실내는 아주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외가 굉장히 어둡게 나왔죠.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실외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왔지만 실내가 아주 하얗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2가지 사진은, 이 3장의 사진은 한 장소에서 삼각대를 세워두고 똑같은 앵글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HDR을 만들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자동화해서 HDR 프로로 병합을 클릭을 하시면요, 역시 파일을 가지고 올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3장의 사진 똑같은 곳에서 삼각대를 받쳐놓고 똑같은 앵글로 촬영한 사진이지만 노출이 각기 다른 3장의 사진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시면요, 3장의 사진의 노출 값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어서 한 장으로 병합시켜 줍니다. 자,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외의 디테일도 모두 살아있고요, 실내의 디테일까지 살아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3장의 사진이 이렇게 준비가 되었고요. 자, 한 장을 끄게 되면 이렇게 한 장이 채워주고 있던 디테일 부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정교한 디테일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자,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HDR 특유의 깊은 다이나믹 레인지, 그러니까 사진 한 장이 담아낼 수 있는 밝음과 어두움의 그 경계가 굉장히 늘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겠죠. 사진이 조금 휜 것 같으니까요. 자, 자르기 툴을 이용해서 자, 중간으로 자른 후에 기울기를 줘서 상이 똑바로 쓸 수 있게 해서 잘라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죠. 기존의 HDR은 이렇게 한 장 이상, 아니죠, 2장 이상, 그러니까 2장 혹은 5장, 10장 이렇게 많은 노출, 다양한 노출로 촬영된 사진을 가지고 병합하는 기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포토샵 CS6 버전 이후로 한 장의 사진으로 HDR을 만드는 필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 장의 사진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으로요. 자, 여기 보이는 거리의 사진이 있습니다. 자, 거리의 사진이 하늘이 굉장히 맑은 날이었기 때문에 지금 하늘 기준으로 노출을 잡았을 경우에는 땅이 굉장히 어두워지고요, 땅을 기준으로 노출을 잡았을 때는 하늘이 굉장히 밝아질 겁니다. 하지만 HDR 기술을 이용을 한다면 하늘도 풍부하게,
그리고 아래 그늘진 부분도 풍부하게 나오겠죠. 자, 이미지의 조정에 보시면은 HDR 토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클릭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아까 전에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선명하게 보이고요. 그리고 하늘의 디테일 또한 같이 살아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확인을 눌러볼게요. 네. 원본 사진과 HDR 토닝을 거친 사진입니다. HDR 특유의 약간은 초현실적인 색감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 안에서 디테일이 유실되는 부분들이 한 군데도 없이 굉장히 풍부한 노출값을 자동으로 사진 한 장으로도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간편하게 자동으로 내 노출을 확장시켜주는 HDR, 그리고 자동으로 나의 화각을 확장시켜주는 포토 머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기술들을 응용하셔서 내가 가진 카메라의 한계값을 더 넓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